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학습지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학습지 4쪽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염류였죠. 밑줄 꺼줄게요. 염류가 뭐라 했죠? 네,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밑줄.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 했죠. 선생님이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기억하라 했습니다. 앞글자 염, 그죠? 염자로 시작하는 거. 1등이 누구였어요? 염화나트륨 가장 많으면 밑줄. 2등이 누구였어요? 염화 마그네슘 두 번째 밑줄. 이게 무슨 맛? 밑줄. 짠맛. 무슨 맛? 쓴맛.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에요. 염화 마그네슘은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 쓴맛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도 두부 만들 때 염화 마그네슘을 실제로 쓰기도 해요. 자, 이런 거 참고로 기억해 놓고요. 이게 염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엄청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염분이었죠. 염분. 기억할게요. 선생님이 염분이 뭐라고 했죠? 염류의 비율, 백분율처럼 분자를 썼다 했습니다. 염분. 중요한 거 밑줄 긋겠습니다. 해수 몇 그램, 동그라미 1000g 기억해 주세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kg이에요. 반드시 해수 1000g이에요. 가끔씩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틀리는 애들이 물 1000g이라고 착각을 해. 아닙니다.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래서 해수라는 말 속에는 해수 1000g이라는 말 속에는 물과 누가 같이 들어있는 거. 네, 물과 염류 같이 합쳐서 1000g을 뜬다는 말이에요.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누구? 염류가 몇 g이냐 요걸 수로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밑줄 PSU 기억해 주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PSU. 그리고 우리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 얼마? 35 PSU. 질문. 35 PSU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해수 1000g 속에는 35g이 녹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1000g이라는 해수가 물과 염류를 합친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했죠? 물 965g과 염류 35g이 녹아있다. 이거 합치면 1000g이 나오겠죠. 해수 1000g. 자,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염분은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염분은 변합니다. 염분 B가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잘 틀리더라고요. 염분은 변합니다. 어떻게 염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기억해 볼게요. 우선은 염분이 높다는 말은 짜다, 싱겁다, 짜다. 헷갈리면 적어 놓으세요. 짜다는 의미고요. 염분이 낮다는 말은 싱겁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증발량, 강수량 중에 어떨 때 그런지 볼게요. 우선은 염분이 높은 바다부터 갑니다. 짠 바다. 짠 바다가 되려면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누가 많을까요? 물이 많이 증발해야 될까요? 비가 많이 와야 될까요? 정답! 증발량이 더 많아야겠죠? 이렇게 부등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염분이 높으려면 당연히 하천이나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 바다여야겠죠? 많이 흘러 들어오면 염분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은 짠 바다는 결빙입니까? 해빙입니까? 선생님이 얼 때는 물만 언다 그랬죠? 정답은 오케이, 결빙. 얼 때 물만 얼기 때문에 얼면 물이 얼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짜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염분이 낮은 바다, 싱거운 바다 갑니다. 싱거운 바다가 되려면 누가 많아야 된다? 오케이, 강수량이 많아야 된다. 부등호 요렇게. 그 다음에 싱거워지려면 하천 지하수가 흘러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빙, 해빙 중에선 뭐였죠? 오케이, 정답은 해빙. 녹아야지 물이 많아져서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결론, 염분은 변할 수 있다. 염분은 실제로 전 세계 바다가 다 다르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염분은 다르지만 그 염분 속에서 염류들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루고 있는 그 비율은 같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자기가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염분 비일정 법칙. 비 밑줄 쳐주세요.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밑줄 꺼주세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달라요. 요까지 우선 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바다마다 다르다. 네, 염분은 바다마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갑니다.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염분 B는 어느 해역이나 일정하다. 밑줄 꺼놓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딱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 요 의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지 얘기했습니다. 밑줄. 해수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섞이기 때문 밑줄.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요. 섞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는데 세계 염분의 바다는 바다는 염분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염화나트륨이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인 비율 따졌을 때 우리 78% 나왔잖아요. 대충 77.7%. 어느 바다나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염화나트륨이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77.7%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어느 바다나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2등이에요. 근데 그 비율은 11%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바다나 비율은 같다. 염분비 일정 법칙까지 선생님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갈게요. 문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1번 염분은 해수 100g에 어머나 보입니까? 삐 틀렸죠? 고쳐주세요. 100g이 아니고 뭐? 공부 잘한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죠? 1000g으로 고쳐야 되죠. 공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건데 요거 잘못 적었다. 그죠? 삐 2번입니다. 염분의 단위는 땡 아니죠.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PSU. 자 3번입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0 아닌데 삐 35였죠. 4번입니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해역. 이 말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다는 건 비가 적게 온다는 말이에요. 비가 적게 오면은 비가 별로 안 와. 물이 별로 안 들어와. 짜지겠다. 염분이 틀렸네. 띵. 높다로 바꿔야 되죠. 자, 5번입니다. 염분은 다르더라도 각각의 염류의 구성 비율은 어느 바다나 일정하다. 이건 무슨 법칙? 시작. 염분비 일정 법칙 적어줘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 몇 번? 오케이, 5번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연습했던 거 문제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표는 어느 해수라고 했어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입니다. 1kg이 몇 그램? 1000g. 우리 염분 따질 때 1000g 기준이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기억입니다. 이 해수의 염분은 3.5 PSU이다. 볼게요. 1000g 속에 해수 1000g 속에 염분을 따지려면 얘들 다 어떻게 해봐야 돼요? 더 해봐야겠죠? 27.2 더하기 3.8 더하기 1.7 더하기 2.3 더하기 선생님이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암산되는 친구 있죠? 얼마 나옵니까? 35g이 나와요. 해수 1000g 속에 35g이 녹아있어. 그러면 이거는 삐 틀렸죠. 정답. 염분은 35 PSU이다 라고 되어 맞습니다. 틀렸어요. 땡. 니은입니다. A는 염화마그네슘, B는 염화나트륨이다. A가 1등인데 그러면 A가 뭐예요? 염화나트륨이고요. B가 2등이죠. 염화마그네슘이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땡. 디귿. 어느 해수나 염류 A와 B 사이의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 어느 바다나 A와 B 사이의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위의 표와 똑같다. 어느 바다나 맞습니까? 네, 맞네요. 디귿 맞네요. 디귿이 바로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정답은 오케이 2번이네요. 그죠? 요 정도 풀 수 있겠죠? 2번 문제 풀 수 있는 친구들 스스로 쓰담쓰담 칭찬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수학 잘하는 친구는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문제 볼게요. 염분이 40 PSU인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31g이 녹아있어.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40 PSU라는 말은 해수 1kg 속에 전체 염류가 얼마 있다는 거죠? 이거 바로 대답 나와야 되죠? 40g 맞습니까? 네, 40g. 전체 염류가 40g인데 요 말이 40g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해수 1kg에. 전체 40g 속에 염화나트륨이 31g이 있대요. 40 중에는 31이 염화나트륨 비율이에요. 그런데 염분이 32 PSU인 해수 1kg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있을지 물었습니다. 이거 수학 잘하는 친구는 바로 느낌 오죠? 40g 중에 31g이 염화나트륨이야. 그러면 32g 속에 염류 32g이란 뜻이죠, 이 말이.
32g 속에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이거랑 어때야 돼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40 중에는 31이다. 그러면 32 중에서는 얼마일까? X.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비례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례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40 중에는 아까 얼마였죠? 40g 중에 31g이 염화나트륨이었어요. 40 중에는 31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잖아. 32 중에서는 얼마의 염화나트륨이 그럼 들어있는 걸까? 몇 대 몇? 몇 대 몇? 요 비율이 어차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는. 선생님은 요렇게 풀 것 같아요. 비례식으로. 그래서 비례식 계산하는 방법 알죠?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같다. 그죠? 안에 거 곱하면 31 곱하기 32 한 개. 밖에 거 곱하면 40 곱하기 x네요. 그죠? 그러면 x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이거 수학 시간이네. 이건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죠? x 구하려면 얘가 밑으로 가야 되죠? 40으로 나눠서 얘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 40이 오면 40분의 위에 31 곱하기 32 한 거 하면 정답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답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 보세요. 답은 수업 시간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분수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40 중에 32가 염화나트륨이야. 그러면 32g 염류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해도 솔직히 됩니다. 그죠?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 어차피 비율이 어때야 되니까? 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고 정답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꼭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상입니다.